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거액의 돈을 사기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더군요. 요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금전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갑삼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무기 현대화를 위해 중국 베이징에 파견되어 자금 관리를 하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정은은 돈 되는 것 일하면 불법도 가리지 않고 해외에 간부들을 파견시켜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을 시켰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만 해도 최소 1억 달러는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30%에 달하는 3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는 415억 원 정도를 빼돌려서 탈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김정은의 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로서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계 중국 동지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런 큰 돈을 빼돌려서 탈북하시다니 대단합니다. 그쵸? 정말 북한 인민 전부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돈입니다. 김정은 돼지놈이 혼자 묵혀두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저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제가 관리하던 돈을 전부 빼돌린 겁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아무리 세뇌를 당해도 눈앞에 몇백억의 돈을 보고 있으니 점점 정신이 피폐해지더랍니다. 당장 이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마음이었죠. 매일같이 자책하고 자책하다 보니 당시 중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동지를 통해 세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인은 한국계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잘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분이어서 저랑 알고 지내면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잘해줬었죠. 처음에 그 동무랑 알게 된 건 같은 주택에 살아서였습니다. 중국 주택들은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동무가 제 윗집이었죠. 매일같이 여자 신음소리가 들리길래 참다 시끄러워서 올라갔다가 한국말을 하길래 우연찮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음식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는 형밖에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중국에서 외롭게 생활을 했던지라 한국말을 하는 동포를 만나서 의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동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날은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정말 부유하고 좋은 나라라며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며 놀러 오라더군요. 당시에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은 안 했던지라 당황스러웠지만 그 동무에게만큼은 사실대로 말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을 새며 저의 출신을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 그 후로 더 각별히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타지에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중국에서 CNC 공작 기계 같은 걸 들여오거나 범죄로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도 했었는데 한국 사람한테 피싱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미안하고 못하겠더랍니다. 그동안 한국인을 악마라고 세뇌받으며 공화국의 안위를 위해 한국인들 돈을 갈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 짓을 하기에는 심성이 악독하지 않은 건지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세뇌시켜도 더 이상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게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비자금을 전부 빼돌릴 생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위해 그 한국계 중국인 동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동무가 말하기를 값삼아 너는 그냥 탈북해도 죽을 수 있는 거다. 김정은의 비밀자금 관리 임무도 하고 그동안 김정은 핵심 간부로 있었는데 김정은이 너를 살려두겠어? 라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에게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정밀 공작 기계 등 군수물자를 밀수해오는 자금 총책이 도망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김정은도 멘탈 붕괴가 올게 뻔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북한군 자체 무기 현대화 필요성이 보인다는 점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곤란할 테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가 벌어진 일이라서 내부 동요가 상당할 것이 뻔했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저를 가만둘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도 전부 돌려주는 것이 가는 길에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그 동무가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김정은의 비밀자금을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국정원에서도 보호를 해주던 할 것이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듣고 보니 전부 맞는 말이었기에 저도 그간의 악행들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방법을 설명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목숨 걸고 감시망을 피해 제가 관리하던 3천만 달러를 전부 빼서 탈북했습니다. 이 돈들은 불법 자금이어서 어차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당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정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비밀 자금들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관리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1억 달러 정도 되는 거금인데 한화로는 약 1380억 정도 되겠네요. 아마 이것보다 더 있을 겁니다. 전부 가져오지 못한 것이 분통할 정도네요. 제가 전부 관리했다면 전부 다 빼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저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더랍니다. 솔직히 제 동무 말만 믿고 한국으로 간 것이어서 한국에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제가 세뇌당한 것들이 많아서 인지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이고 국방력이나 모든 방면에서 나약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 가니까 국정원들을 보고는 안심되는 마음에 다리가 풀린 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저를 맞이해 줬는데 모든 것들이 최첨단의 미래도시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었어서 근대화된 것들에 크게 이질감은 없었지만 중국은 한국만큼 깨끗하고 미래도시는 아니거든요. 중국도 워낙 인구가 많은지라 잘 사는 곳은 정말 잘 살지만 못 사는 데는 북한 평양 정도의 수준입니다. 베이징에 있을 때에 비해 한국에 오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조사를 하며 저를 추궁했지만 그만큼 보안이나 자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엄청 괴로울 겁니다. 그렇게 인민들 굶기고 피 빨아서 벌어들인 돈을 한순간에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겠죠. 인민들도 김정은이 이런 거액의 돈을 묵혀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굶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실이 널리 퍼져서 꼭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숨기기 위해 언론에 철저히 숨기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비밀 자금이었기에 해외에서도 쉽사리 증거 없이는 공론화시키기 어렵겠죠. 저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러 여기저기 비밀 자금에 대해 언론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TV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곳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저야 감사하죠. 우연히 저희 나라TV 사연방송 출연자 분과 아시는 분이셔서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김정은의 비밀 자금에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갑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